자,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고 있는 실시간 생방송, 라이브 댓글 토론, 댓글 토론인데 댓글을 제 의견이 주로가 되기 때문에 댓글 토론이라기보다도 그냥, 댓글 라이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할 때마다 뉴스 보내드릴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자꾸 요청 안 드리는데 굳이 요청 안 드려도 꾸준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폭증은 아닌데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계속 충실하게 성실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은 4가지 주제 갖고 왔습니다. 4가지 주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나 한번 되짚어보고 좀 저의 입장과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요. 참 좋은 여행사가 조금 공격적인 어떤 영업을 시작을 했죠. 정상적인 상황처럼 예약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문 발표하고 사장이 나와서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 뉴스 어제 트래블데일리에서 텍스트 뉴스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들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잠재된 여행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바라봐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래블 데일리 뉴스에는 데일리 뉴스에는 안 실었는데 한 그 조사기관에서 여행 플랫폼 이용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 좋은 여행사 얘기 좀 해볼까요? 참 좋은 여행사, 여러분들 많이 그 뉴스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가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년도 그 여행 상품 이제 정상적으로 팔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 나가니까 그 다음 계속 다른 매체에서도 계속 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보나 내용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해외여행 리라님도 신청하시려고요. 일단 그 취소 예약비가 10,000원인가?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역발상이 통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역발상이 통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냥 기대감이죠. 박진용 님도 신청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네. 이게 보니까 6,000명 이상이 사전 예약 했대네. 그죠? 6,000명 이상이 사전 예약하셨고, 100억 이상의 수탁고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수탁고랑 매출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죠?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이제 희망을 예약하세요라는 건데, 요 타이틀로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연평균 참 좋은 여행사가 연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대인데 수탁고가 100억이면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수탁고가 매출이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억눌렸던 어떤 여행 심리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이제 지역별 예약 현황을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역별에 어떻게 예약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잠재된 여행 수요,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 미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유럽이 좋으니까 많이 제일 많네.
가까운 동남아 지역은 얼마 안 되네. 뭐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하는 그런 또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분석이 많아요. 예. 제 얼굴은 말고 요 내용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예약 현황이에요. 눈길을 끄는 거. 자, 억눌렸던 여행 수요를 반영하듯 장거리 노선인 유럽이 제일 많았대요. 요걸로만 보면 진짜 여행 욕구가 억눌려 있었던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약분이 동남아 지역이나 근거리가 많았다면 이거는 좀 억눌렸던, 정말로 억눌려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되는데, 요 유럽 예약분이 근 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거 보면 확실히 여행 욕구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다는 얘기는 맞다고 사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느냐마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6개월간 예약분이 2,000명 수준으로 단 3주일, 일주일 만에 3배 달하는 예약 인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이제 요가 또 저희가 또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평가를 해보면 평소 예약금이 예약금의 10분의 1 수준 10,000원이라고 해서 요걸 전액 환불해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가 굉장히 당기죠. 그죠? 관심이 가고, 뭐 취소돼도 뭐 그렇게 많은 뭐 예약금을 날릴 일은 없으니까 요게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내년 3월 출발, 6월 출발, 7월 15일 이후, 뭐 동남아는 내년 3월, 미주 캐나다는 내년 6월과 7월인데, 요게 설마 이제 내년 6월 7월까지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근데 요 정도로 잡아놓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은 소위 안전빵으로 간 거야. 그죠? 안전빵으로 기간을 넓게 잡았던 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다른 여행사도 예약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앞을 모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참 좋은 여행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아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아요. 여기 뭐 기사에 대략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은데,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약금이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이 취소되고 이 상품이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참 좋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10,000원에, 단돈 10,000원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치한 거야. 그런 측면에서도 참 좋은 여행사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한 게 아니죠. 물론 뭐 개인정보가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는 있겠냐라는 문제는 뭐 다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10,000원의 개인정보만 취득해도 참 좋은 여행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자,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는 다 좋은데 우려스러운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수탁고가 얼마였죠? 100억 원대라고. 수탁고가 100억 원대였잖아요. 100억 원대. 요게 만약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위험한데, 만약에 이때 이 출발 즈음에 가서 여기 뭐 6월, 7월 뭐 이렇게 가서도 코로나 사태가 백신 돌아다니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 더 이상 확진자는 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요게 다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뱉어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갖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뭐 그런 것들도 한편 우려가 돼요. 그죠? 뭐 제가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서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행 업계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또 조금 일종의 거시기한 그거냐면, 지금 이제 막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행업계가 어려워서 뭐 정부는 뭐 자가격리도 얼만큼 풀어줘야 되고 지원금도 더 어떻게 해줘야 되고 하는데 어렵다 어렵다 진짜 어렵죠. 정말 뭐 거짓말로 어렵다는 건 엄살 부리는 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뭐 수탁고가 100억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여론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그 앓는 소리에 대한 반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를 안 해주고 뭐 이렇지는 않겠지 설마.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도 미칠 수 있다. 예, 그냥 한편으로는 뭐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좋은 여행사에서 모험 아닌 모험을 했는데 일단 그 튀는 돌이 정 맞는다고 일단 튀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은 소리도 있고 또 안 좋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한번 지켜보자. 관망해보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거로서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코로나 이게 빨리 없어져서 OBS가 갑자기 끊겼네. 접속이. OBS 재접속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OBS 갑자기 메시지가 나왔어요. OBS 스튜디오가 갑자기 접속이. 예, 잠깐. 예, 죄송합니다. 예, 잠깐 버퍼링이 있었죠. 여기 메시지가 뜨네요. 저희가 OBS 프로그램을 쓰는데 실시간 라이브 소프트웨어를 OBS에서 잠깐 접속이 끊겼었다고. 그래서 다시 뭐 연결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나오죠? 예, 지금 잘 나올 겁니다. 혹시나 잘 안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뭐죠? 그 참 좋은 여행사의 이런 그 행보는 굉장히 좀 한번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뭐. 예. 다 똑같은 행보, 똑같은 입장 취하면 그것도 재미없잖아. 인생 셋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라님, 박진영님 한번 신청해 보시고 예약금이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셔서 뭐 정말로 그 임박해서 갈 수 있으면 또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식 잠재된 여행 욕구 어떻게 봐야 하나 요거로 바로 한번 연결해서 넘어가 볼게요. 잠재된 여행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총괄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 관련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그 20, 30대의 그 뭐지요? 그 여행 내년도 계획이 굉장히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자, 희망적인 조사 결과, 자, 잡코리아에서 그 설문조사 진행한 거 있죠? 그래서 내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올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새해 계획 1위가 국내 또는 국내외 여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야, 진짜, 이렇게 나올지는 저도 사실 좀 몰랐어요. 내에서 보통, 신년 계획이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술을 끊겠다, 외국어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게 굉장히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아니면 예전 같으면 결혼을 하겠다, 연애를 하겠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겠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해외여행, 국내 여행도 국내 여행이지만, 근데 국내 여행은 지금도 어떻게든 감은 가니까, 근데 해외여행이 내년도 가장 무슨 수를 썼으래도 해보겠다라는 게 가장 1위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죠. 그죠? 우리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여행 업계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내년에 올해 못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여행을 조금 마음 편히, 그죠? 마스크 좀 안 쓰고 마음 편히 식당 좋은 맛집 들어가서 편안히 좀 먹고, 그리고 좀 사람 붐비는데도 이렇게 여행은 또 이렇게 사람 붐비고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북적북적 돼야, 그래야 또 여행에 참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잠재된 여행 욕구가 아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겨울을 맞아서 3차 대유행이 접어들었잖아요. 이게 조심은 해. 사람들이 예전 초창기보다는 더 이제 인식들이 돼서 마스크 잘 쓰고 인식들은 더 잘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약간 그 누주해진다 그러지. 이제 지치는 거야.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하고 사람 아무튼 약속 최소화시키고 하는데도, 그리고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긴장감이 지치는 거지. 지치기 때문에 지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치다 보니까 긴장감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본인은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이런 유행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백신 소식 나오고 하니까 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백신이 나오는데 뭐 좋아지겠지 하면서 또 약간 루즈해지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잠재된 여행 욕구는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잠재된 여행 욕구는 더 아마 그러니까 막 더 마그마가 용암에서 끓듯이 막 더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팍 터질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우리 여행사나 뭐 항공사, 기타 등등 뭐 관광업계,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요 준비해야 돼. 아직은 뭐 뭐라죠? 출구 전략을 세우란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출구 전략보다도 이제는 그때 이제 정상화 됐을 때에 대한 그 준비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무슨 뭐 국제항공운송협회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 보면 굉장히 뭐 한 2024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정상화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얘기고, 아무튼 뭐 이 코로나 백신이 좀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또 수요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가 잠재된 여행 욕구가 한 번에 폭발을 해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굶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좀 먼저 저희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을 했네. 시작할 때. 제가 무슨 얘기 전해드리려고 그랬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라이브 생방송 특별히 뭐 특집으로 심층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뉴스 관련된 것들도 한두 꼭지는 좀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인 뉴스 중에 저희가 중요한 거 하나 중요한 거 한 꼭지 하나 좀 전해드리고 요거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네. 뭐냐면 요거예요. 내년도 관광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서 10%가량 늘어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고, 11%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관광 부분 예산이. 그래서 보면은 관광산업 융자 지원 늘었고요.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늘었고,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부분 늘었고, 스마트 관광 활성화 부분 늘었고, 고품질 관광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관광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죠. 우리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에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편성액이 아니라 확정액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관광 부분 예산이 2020년 대비 11.2% 늘어난 1조 4,859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예, 왜냐면 박지영님 반가운 소식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관광 부분 예산이 전년 대비 10% 늘어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매년 요맘때 요거 항상 체크를 해서 해드리거든요. 근데 관광 부분 예산이
전년 대비 1년 사이에 10% 늘어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쓰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국내 관광 활성화, 예산, 그다음에 그 인바운드 부분에도 많이 조금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관광 부분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데 대해서 피부로 절감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광 관련 협회들도 특별 회비, 특별 찬조금 찬조금 형식으로 이런 관광공사나 뭐 문체부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뭐 회원사들인 우리 여행사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혜택 아닌 혜택이 돌아가니까, 피부로는 뭐 우리한테 직접 통장에 얼마가 꽂히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11% 전년 대비 11%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는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그 문체부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그 좀 우리 또 내년에 지금 올해 그 리스크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빼뜨리고 갈 뻔했네요. 자,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오늘 참 좋은 여행사의 모험, 그 다음에 잠재된 여행 욕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권 관련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 했어요. 그 뉴스로 좀 줄여서 저희가 내보내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가 오늘 좀 더 한 발짝 더 깊게 한번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어제 그 영상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리려고 저희가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잠깐만요. 요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자, 잘 보이시죠? 자, 잘 보이실 것 같고. 자, 요거를 보면, 물론 뭐 저만 재밌는 건 아니지만 또 대한항공 요거 소식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분석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자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자 요거를 한번 저희가 좀 키워볼게요. 글자를 잘 보이시죠? 글자를 키우면 아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수위원회, 뭐 우리가 인수위원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뭐 알아서들 인수위원회 잘 꾸리겠지. 그 다음에 실사와 통합 일정, 뭐 이것도 실사와 통합 일정 스케줄 잘 알아서 꾸미시겠죠. 뭐 이것까지 저희가 참견할 일은 아니고, 이것까지 뭐 트집 잡을 일은 아니고. 자, 기업 결합 신고라는 큰 산이 남았죠. 자,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정치적인 입장이랑 최대한 거리를 둬요. 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 이제 관련 신고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슬롯에 대해서 우리 대한항공 사장이 얘기를 자꾸 하여 보면, 인천공항 슬롯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합쳤을 때 38.5%라고 하고, 지방공항까지 포함하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지방 그렇다 치고 아무튼 인천을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치면 38.5%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한번 같이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일부 장거리 노선 독점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에어, 뭐 에어 부산, 에어 서울, LCC 같이 합쳐도 요거는 시장 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게, LCC 3사가 같이 시장 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우사장님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구분을 둬서
그 점유율을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네요. 한국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그리 많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항공사의 M&A가 무수히 있었지만 승인이 안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항공사의 M&A가 무수히 많았다는 것 자체도 조금 틀린 말이에요. 항공사의 그 세계적으로 항공사의 M&A가 무수히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었죠. 더러더러 가끔씩. 그죠? 에어 프랑스와 KLM,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영국 항공과 이베리아 항공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큼직한 거가 M&A에 뭐, 실제적으로 그런 뭐, 현상을 나타내는 거지, 뭐, 작은 항공사끼리 있었을지는 모르는데, 그건 워낙 작은 것들이니까, 뉴스에도 안 나올 정도면, 뭐, 그거는 M&A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무수히 많았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고, 무수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승인이 안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있다, 많다도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이 기자들이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뭐 했는지 몰라요. 그죠? 저도 기자지만. 예. 자, 통합 브랜드. 예. 기존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한다고 생각. 이거는 맞는 말이죠.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나 항공으로 갈 수는 없겠죠. 하나의 브랜드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과 맺은 협약의 여러 가지 의무, 뭐 이거는 뭐 돈 갚아야 되는 거, 증자해서 돈 갚아야 되는 거, 뭐 정광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지. 안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산업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사 노조는 인위적 구조 조정은 없다고 이렇게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예, 이거 사람 마음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계약서상에 확약이 되어 있고, 노조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에 어떻게 확약이 되어 있는지 요거까지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통합으로 인한 통합 직후에 또는 이후에 그 노조 관련한 그 이슈들은 통합 관련한 게 아니라고 하고, 뭐 노조에 관련 이슈, 뭐 감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 51년간 인위적 구조조정 없었음,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만큼 잘 됐으니까 없었던 거지 뭐. 장사 안 됐는데 뭐 버틸 수 있나요? 지금 무급휴직 하시면서. 이것도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좀 그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고, 유상증자를 위한 뭐 정관 변경 같은 거, 주주들 설득이야 뭐, 이거 뭐, 대부분 주주들 뭐 개미 주주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있나요? 저기 뭐 발언권 뭐 설득 대상도 아니겠지 뭐. 이것까지는 그렇고, 자본 잠식 이야기도 이건 장사가 잘 돼요. 자본 잠식 때 이거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풀려서 대한항공이 미쳤다고 이건 인수하겠습니까? 당연히 코로나 이후 상황 보고 폭발적으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하나의 회사로 집중이 되는 건데, 항공권 판매는 국적사는. 그래서 뭐 자본 잠식 이 얘기는 장사 안 됐을 경우의 얘기인데,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이 51년간 저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건데, 성장을 계속 해온 건데, 안 될 수가 없고, 조금 어떻게 빨리 회복하냐 안 하냐, 그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자본 잠식은 요런 얘기 뭐 있는데 혹시 대비책 이런 것 질문 자체가 좀, 이게 누가 질문했어 이거. 자, 통합항공사가 과연 시너지를 효과 낼 수 있을지, 매출, 비용, 스케줄 경쟁력, 소비자 혜택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너지 효과가 연간 3천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다시 또 대변을 하는 그런 지금 건데, 시너지 효과가 3천억이라며 그러니까 장사 잘 될 거라는 얘기잖아. 장사 잘 될 거면 자본 잠식 말도 안 되는 거고. 물론 장사 잘 되면 뭐 인위적 구조조정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장사 잘 되는 게 어떻게 장사를 잘하냐도 중요하겠죠. 요금을 올려서 장사를 잘하는 거랑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잘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그죠? 열심히 노력한다면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수익 증대 부분이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스케줄이 좋아져서 환승 수요 유치 가능. 자, 스케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뭐냐면, 스케줄이 좋아진다는 거는 기존의 대한항공 노선과 그 슬롯과 아시아나 슬롯을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가 뉴욕의 주 7회, 대한항공이 주 7회였다면 주 14회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뉴욕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 특정 목적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현지 공항의 슬롯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까는 브랜드 하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브랜드는 하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의 회사에, 항공사에 합쳤다고 그래서 14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14개 슬롯을 기존처럼 유지해 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이 좋아져서 환승수요 유치 가능?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모호해요. 예. 스케줄 경쟁이 좋아지고 해외여행 뭐 이런 거 그렇다 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뭐 수익 증대, 뭐 수익 증대야 뭐 대한항공 좋은 일이지.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좀 그런 답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적 구조조정 우려. 장사 잘 되면 구조조정 필요도 없지. 사람 더 뽑겠죠. 예, 이것도 이제 그때 봐야 아는 건데, 시너지 난다며. 여기 나왔잖아, 아까 어딨죠? 시너지 난다고 스스로 얘기했잖아. 시너지. 예, 시너지 효과 난다며. 장사 잘 될 거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인적 구조조정, 장사 잘 되는데 인적 구조조정 통합 없겠죠. 그죠? 이건 약간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받은 거지? 난 이 온라인 실시간 이거 안 봤거든요. 실시간 안 보고 나중에 봤는데, 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기자들 질문을 받은 거야? 이때 이런 기자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앞에 사람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뒤에 사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 뭐 매치가 된다 하더라도 좀 이상해. 뭐 당연히 장사 잘 되면서 구조조정 없는데 왜 또 무슨 뭐 저기가 또 그런 질문이 나오고 이상해 좀. 아유 참. 아유 이 기자들도 이쪽 항공 쪽 담당하는 유통 쪽 같은데 좀 아니면 사전에 좀 질문을 좀 솎아내든가 하지. 예. 자 그리고 또 좀 기자라면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자 요거 그 다음 재밌어요. 굉장히.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진 대형 LCC도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 LCC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했더니 이제 대한항공에서 통합 LCC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별도 법인과 별도의 경영진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 사장이 한 명이겠어? 따라서 양사 통합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유사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볼게요. 유사한 시너지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줄 운항 시간 좋아져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했죠. 자, 근데 물론 스케줄에 대한 다양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효율 증대를 통해 앞으로 통합 항공사와는 별도,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와는 별도, 요 워딩에 잘 봐야 돼요. 별도. 예.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죠. 저비용 항공사의 특성에 맞는 경영진에 들어와서 별도의 경영을 해서 외항사들과 경쟁을 하는 통합 LCC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요 독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둘 통합을 하고 LCC까지 딸려서 들어오니까 더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자꾸 그 별도의 경영진, 별도의 법인을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저기 어디죠? 에어부산 사장, 에어서울 사장이 다 다르잖아요.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겸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당연한 거지. 근데 자꾸 여기서는 별도의 경영, 별도의 법인에서 갑자기 외항사 경쟁을 통해 통합 LCC가 또 돼야 되나? 통합은 또 뭐야 갑자기? 예. 여긴 또 별도인데 여긴 또 통합 LCC, LCC끼리 통합하라고. 예. 고맙네요, 알려줘서. 자,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인천을 중심으로 운영, 에어부산은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 이거 질문 누구냐 이거?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나도 안 했는데 지가 지어낸 질문이야 기자가? 예. 아유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여간 우문우답이다.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은 부산을 중심, 당연히 에어부산 중심. 우문우답. 예. 지역 균형 발전. 이건 지방지에서 질문을 한 건가? 예. 자, 좀 우문우답이었습니다. 예. MRO 통합법인에 대한 것들은요, 이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예.
삼자연합이 가처분 기각에 불구하고 소송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이미 넘어갔어요. 법원에서 이 정도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걸 반대 측에서 낸 거에서 기각한 거면 이 정도 넘어갔으면 가망 없어서 일단은 그 문제는 다시 언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추가 자금 확보 계획 8천억 준다며. 대한항공에서 1조 8천억 투입.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뭐 도와준다는데 뭐 송현돈 부지 매각 얘기가 왜 나왔지 여기서? 지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인수권 그 얘기가 핵심 아니었나? 또 월셔 그랜드센터 운영 중인 거 협의 다시 매각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것도 관심 없죠, 그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내년도 사업 전망은요, 요건 재밌어요. 2019년 대비 70% 감소했대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2019년 대비 35% 수준 한다는 얘기고, 신입사원 채용 신규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죠. 고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신규 채용은 못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는 신규 채용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예. 뭐 신규 뭐죠? 저거는 해야겠죠? 노동이란다. 저기 뭐죠? 고용 창출은 해야죠. 대기업이니까 대한항공. 어떤 분들은 하나투어 모두 투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투어도 대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투어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서 우린 대기업이 되겠어라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기업은 없는데 자본금 규모인가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몇 조였더라? 4조였나? 몇 조였더라? 4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투어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가장 큰 규모의 하나투어도 대기업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대한항공 정도 돼야 대기업이죠. 대한항공이. 그래서 대한항공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온라인 기자간담회 실시간으로 참석을 안 해서 나중에 저도 이렇게 텍스트를 봤는데 우문우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수준이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뻔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런 질문을 아까운 시간에 왜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질문을 대한항공에서 미리 정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번째 주제로 믿어도 되나요? 대한항공의 입장 한번 얘기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문제, 항공권 가격 상승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도 이코노미석 앞에 뒷자리 옆에 자리 그 사람들 가격 티켓 가격이랑 내 자리 티켓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서 항공권 가격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발견 못해요 그거. 진짜 2배 3배로 막 올리지 않는 이상 그거 체감해서 따져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권 요금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물론 뭐 성수기 비수기 요거 나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을 올리냐 마냐 이걸 갖고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그래요. 그거 그런 좀 논란도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유치해 세상이. 물론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겠지. 그 다음에 뭐 마일리지도 관심이 많을 건데 마일리지는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나 기존의 마일리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손해를 또 보지 않을까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드러나겠죠. 과연 지금의 대한항공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정말 잘 지켜진다면 정말 한번 박수를 나중에라도 쳐드려야 되고 그래 뭐 결국 그때 뿐이지라고 하면은 뭐 결국 큰 기대는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꼭 다른 외항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외항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거 핑계대고 또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전략으로 그와는 반대로 다른 가격 정책을 써서 더 유리하게 고객들을 유치하고 소비자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왔거든요. 그래서 외항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수는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외항사들, 그리고 취항을 예정 중인 그런 외항사들, 외국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나쁜 수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갖고 있어, 그죠? 특히나 가격 정책에 있어서 노선 정책은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근데 가격 정책은 대한항공을 따라가냐 마냐에 따라서 따라가도 나쁠 거 없고, 올린다면 올린다는 조건 하에서 안 따라가도 나쁠 것은 없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통합된 대한항공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외항사 입장에서는 나쁜 거, 그러니까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 셀렉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항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항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내가 조만간 코로나 사태 요거 조금 잠잠해지면 제가 외항사 관계자 한번 만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외항사들은 어떤가, 지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대부분 뭐 그 표정 관리들 좀 하시면서 저한테는 이제 기사에 안 나가는 조건으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외항사 관계자분 여러분들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반기냐 안 반기냐. 큰일 났다, 우리 경쟁력 떨어지겠어, 이렇게 되면은 외항사는 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 측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슨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너지 얘기하면서 경쟁력 강화돼서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외항사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외항사에서 좋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그 통합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면 현재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시너지, 그리고 무슨 경쟁력 뭐가 강화,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 외항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야말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 전화해서. 물어볼까, 진짜 내가 우리 그 외항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고 계신 저의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 계시는데, 시간이 늦어서 전화는 실시간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예고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건 그렇고, 제가 나중에 그분 또 포함해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재미지 뭐. 자,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밤 진행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그 야놀자 프로그램 알죠? 야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놀자가 원래 모텔들이 이렇게 플랫폼에 모아갖고 사업을 시작해갖고 지금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투자도 많이 받고 해서. 그래서 한 조사 결과를 나온 걸 제가 한번 전해드리려고,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야놀자는 4년간 독주했고, 네이버는 질주했대요. 요 라임 딱딱 떨어지는데, 독주, 질주. 자, 코로나19로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 경험률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제 국내 브랜드가 좀 강세를 띄었고 해외 브랜드는 약세가 됐대요. 그래서 시장이 재편됐다는데, 시장 재편은 아니지. 요건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브랜드가 잠시나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거고, 해외 브랜드는 약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보면은 국내 업체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야놀자가 4년 연속 1위, 네이버는 급상승했고 2위는 여기어때 요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야놀자와 여기어때와 뭐 전혀 다른 회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자, 글로벌 시장이 다시 열리면 로컬 플랫폼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요거는 좀 아니겠죠. 왜냐면 글로벌 OTA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이 조사 야놀자랑 좀 뭐 있는 것 같아. 야놀자를 위한 요 조사 같아, 텍스트가. 그래서 제가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 매번 요 회사께 내용이 괜찮아서 매번 인용을 하는데 이번 거는 인용을 따로 안 했어요. 조금 좀 이상해. 예. 자, 그래서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여행상품 등 국내 여행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보고 해외 브랜드는 고전을 했다. 그래서 야놀자가 4년 연속 소비자 이용 경험률 1위래요. 그러면 4년 연속이면 올해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년에도 계속 소비자 경험률이 1위라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호텔스 컴바인은 그렇다 치고, 호텔스닷컴, 이런 데는 이런 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놀자에 다 밀렸단 얘기야? 그건 아니죠. 요거, 그러니까, 이용한 경험률로만 따지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조사인 게, 야놀자 플랫폼을 통해서 호텔이 아닌 모텔을 많이 검색을 해서 이용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그 로우 데이터까지 공개를 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야놀자가 이런 글로벌 업체들, 제가 글로벌 업체를 그다지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킹닷컴이니 여기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이런 데를 다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야놀자가 여행 플랫폼, 예약 플랫폼의 1위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갖다 쓰는 기자들이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조사기관에서 언론사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또 나오네. 소비자가 지난 1년 내 이용해본 여행상품 플랫폼으로 야놀자가 4년 연속 1위 차지했대. 이거 야놀자 통해서 모텔 검색한 거겠지.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내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년속 1위라면 이거 복표 볼게요, 한번. 여기 있네. 2019년, 2020년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 경험. 1년 내 경험 이용 있다. 이 야놀자가 1위야. 그죠? 여기어때 2위. 네이버 여행상품. 아고다. 아니, 이 스카이스캐너는 그렇다 쳐요. 가격 비교니까. 부킹닷컴이랑 익스피디아가 우리나라에서 야놀자에 밀린다고? 와, 요거는 조금 신뢰가 그다지 안 가요. 그죠? 트립닷컴도 15이고, 와그 이런 데야 카약은 액티비티라 그렇다 치고, 와, 이게 대단해. 그죠? 요거 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위가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아고다,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호텔스 컴바인, 부킹닷컴, 마이리얼트립. 예. 그렇죠. 예, 박지훈. 야놀자는 진짜 1위 아닌데. 그렇죠. 이거 보면 되게 웃겨요. 예. 데일리 호텔이 클룩에 앞서? 트립하고에 앞서? 데일리 호텔이? 트립닷컴이 데일리 호텔보다 더 처지고, KK데이와 그렇다 치고, 트리플도 그렇다 치고, 와건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밀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맞을 수도 있어. 숫자 데이터 갖고. 예. 야놀자가 1위란 데이터는 숙박 말고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야놀자가 숙박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이건 모텔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모텔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요즘에 모텔 예약 이용률 많잖아요. 거기 모텔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관점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용률만 봤으면은 그 목적은 떠나서 왜 그걸 통해서 어디를 예약했나까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어쨌든 이용률로만 보면 야놀자가 1위라는 데이터는, 이거는 요렇게만 넣으면 너무 좀 이상한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조사 자체가 제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좀 거시기해요. 그죠?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네이버 여행 상품의 약진이다. 네이버는 그 설득력은 좀 있어. 그나마 네이버라는 포털의 막강한 접근성, 검색 기능, 컨텐츠 배경으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맹추격하고 있다. 맹추격이 좀 그런데, 네이버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니까 요거는 조금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국내 탑5 브랜드 이용 경험, 야놀자 막 치고 올라가네. 17년부터 계속 1위네. 1위긴 요거 치면 돼. 여기어때, 마이리얼 트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데일리 호텔 끊어지고, 물론 해외여행이 막혀서 글로벌 OTA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면 맞겠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그죠?
리라님, 그럼 리서치 조사 자체가 세분화되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는 갖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조사 기관도 이 업체에서 받지 않았겠어요? 데이터를? 좀 주세요.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야놀자에서는 분명히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몇 성급 호텔, 또 지역별로, 시기별로,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또는 이제 호텔이냐 모텔이냐 요걸 분명히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조사 기관에 이거 데이터를 다 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아마 모텔을 서치하고 이용한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데이터를 이 조사기관 업체에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우와, 야놀자 잘 나가네. 이럴 수 있고, 야놀자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업체, 익스피디아 같은 데를 그냥 엄청난 차이로 제껴버렸잖아요. 예. 이런 걸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도. 해외 탑5 브랜드 이용 경험 볼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 분홍색이 어디야? 아고다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런 데이터는 뭐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 이용 경험이기 때문에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예약을 하는 데는 이제 가격 비교. 호텔스 컴바인이 가격 비교야? 스카이스캐너와 가격 비교야? 갑자기 헷갈리네. 이제 이게 메타 서치에 머무냐, 메타 부킹까지 되냐가, 메타 부킹은 직접 예약까지 가능한 거고, 메타 서치 개념은, 서치, 그야말로 가격 비교만 하는 건데,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두 개 다 가격 비교였나? 아무튼, 아고다. 익스피디아가 우리나라에서 꽤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론 에어비앤비에서 꼭 그 숙박하는 상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체험 여행과 체험 액티비티 같은 거나 활동 체험 같은 경험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예. 해외 브랜드의 고전, 스카이스캐너 하락이 두드러진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은 약세긴 하죠. 아고다가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해외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는 확실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카이스캐너가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디죠? 저기에 인수됐었나? 트립닷컴에 인수되면서 아무래도 메타 서치 기능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스카이스캐너랑 호텔스 컴바인이 자꾸 걔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꾸 가끔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혹시 틀리면 나중에라도 지적을 좀 해주시고. 자, 여행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한 50%인데 뭐 늘어나고 있네요. 뭐 그래서 당연히 여행 플랫폼 경험 이용 소비자 늘어나고 있죠. 이건 간신히 절반을 턱걸이했다는 이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사도 조금 어폐가 살펴볼 부분이 좀 많다. 내가 그래서 요번 거는 내가 기사에 인용을 안 했는데 조금 살펴볼 데이터들이 신중을 기하고 봐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카이트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전혀 모르는 데인데 이런 데도 순위에 올라와 있어? 이거는 아는 데가 웃긴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업체들은 계속해서 투자로 많이 성장을 해온 업체거든요. 투자를 많이 잘 받아서. 그래서 투자를 잘 받으려면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아마 요 숫자는 맞을 거는 같아. 근데 과연 그 이용률을 어떻게 리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분화가 필요해. 근데 이 로우 데이터, 백 데이터는 각자 회사에서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까지를 다 넘겨주지는 않았겠지. 말씀드린 대로 대외비니까.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이 보면 와, 야놀자 하는데 우리 같은 또 남이 인정해주건 말건, 남이 인정을 안 해줘도 그냥 자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조사를 보면 좀 대충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여행 플랫폼 이용 분석 진짜 조사 맞아? 라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오늘 마지막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아유, 벌써 1시간이 다 됐네. 오늘 뭐 저 혼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오늘 어떠세요? 우리 동시 시청해주신 분들 어때? 뭐 내용 좀 심심하지 않았네? 좀 심심했죠? 그죠? 제가 막 이렇게 과격하거나 막 자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주로 이제 약간 좀 뭐 스터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못 놓치거나 못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놓치는 뉴스나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뭐 저 같은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좀 나름대로 또 저만의 시각으로 나름대로 또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분석해주고 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저희도 미디어긴 하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을 좀 같이 좀 봐야지 우리 여행 산업의 정말 속성 그리고 뭐 진실이나 팩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제를 오늘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특별히 이렇게 막 센 이슈가 요즘에 없어.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이슈가 나왔나를 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투투님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투투님, 야 이니셜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네요. 그죠? 투투. TO. 근데 TO인데 앞에 T는 소문자 T고 뒤에 T는 대문자 T세요. 예, 재밌네요. 딱 인상에 팍 남는다. 투투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자, 밖에 나가 보니까 겨울바람이 오늘 밤에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한 주 잘 마감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감염 안 되게 조심하시고 그 겨울이냐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잖아요. 그죠? 그 겨울바람 늘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시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텐데 일단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매일 보내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하고 한 2-3주 정도는 동영상 뉴스는 조금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가 새해 개편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뭐 트래블데일리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뉴스 컨셉을 어떤 레이아웃을 좀 전반적으로 바꿔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뭐 색채, 그다음에 구성,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캐주얼하게 아무튼 새해 맞이 개편을 좀 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해서 트래블데일리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뉴스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매일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실시간 이거는 계속 아마 목요일날 할 때 싶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행복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충성 구독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무튼 소재가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실시간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